오늘은 도형의 방정식 마지막 파트, 도형의 이동 파트죠. 점대칭, 선대칭, 점평행, 점대칭, 점외대칭, 도형의 이동, 도형의 대칭. 네. 페이지 46쪽 가볼게. 우리가 좌표평면에 특점점 A를 A, B라고 부를 때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점을 평행이동 건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편해요. 그래서 요 점을 X축의 방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Y축의 방향으로 한 칸, 두 칸 끌어옮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A가 옮겨진 점이 기존 A 좌표값에서 플러스 3을 옮기고 기존 Y 좌표값에서 플러스 2를 옮기면 되겠다. 점을 평행이동하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직관적이고 편해요. 오케이? 그러면 같은 개념으로 어떤 도형이 있을 거예요. 이 도형을 Y는 뭐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좀 F의 XY는 0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이거는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도형의 식이다 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x-y 플러스 7은 0 이렇게 읽으면 x랑 y라는 문자 두 개를 갖고 있는 는 0이다 라고 써는 거죠. 그러니까 f의 x, y는 0이다 라고 써 있으면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는 는 0을 갖고 있는 어떤 식이다. 그러니까 저게 도형을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도형은 x, y는 0이라는 도형은 어떤 점 x, y로 구성되어 있겠죠. 근데 그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 특정한 하나의 점들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점대칭은 해석하기 편하죠. 이 녀석을 x축으로 두 칸, x축으로 세 칸, y축으로 두 칸 옮겼다. 그럼 같은 이유로 어떤 점을 이걸 x, y라고 뒀을 때 어떤 점을 내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 시켰다고 할게요.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 그러면 요 x, y라고 하는 점은 어떻게 옮겨져요?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x 플러스 a, y 플러스 b로 읽어질 수 있겠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요 점이 여기로 옮겨진 거야. 그럼 요 점은 한 여기쯤 옮겨져 있겠죠. 요 점은 한 여기쯤 옮겨져 있겠죠. 그래서 이 최초 F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들이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옮겨져 있겠지. 그래서 모양이 잘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옮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형 자체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끌어옮겼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근데 그러면 이 노란색 요 평행 이동된 이 그래프는 어쨌든 저쨌든 이 녀석도 어떤 도형의 형태를 띠고 있겠지. 그래서 그 녀석을 f의 x, y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요 x라는 녀석은 xy가 xy니까 요 xy는 요거를 담당하고 있겠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문자 x를 x 플러스 a라고 읽고 대문자 y를 y 플러스 b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은 여기 이 하얀색
y는 f, y는 0이라는 식밖에 모르죠. 오리지널식. 여기서 평행이동이 된 거니까. 그럼 이 하얀색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소문자 x랑 소문자 y랑 평행이동돼서 이 노란색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이 대문자 x와 대문자 y에 속해 있는 x랑 y가 요 x랑 y겠죠. 여기서 끌고 당겨 온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소문자 x는 대문자 빼기 a라고 부를 수 있겠죠. 소문자 y는 대문자 y 빼기 b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행 이동된 대문자 x, 대문자 y가 사실은 x 플러스 a, y 플러스 b는 0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걸 최초 식에서 어떻게 들어가냐? 원래 하얀색 원형의 그래프, 원형의 도형 2x 빼기 y 플러스 7은 0이 어떻게 평행이동되냐? 2 가로 열고 x 빼기 a 빼기 y 빼기 b 더하기 7은 0이다로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 x축으로 3만큼 옮겼어요. x 빼기 3 이라고 쓰는 이유가 원래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그 구성 요소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 소문자 x랑 대문자 x가 사실은 구별이 돼야 돼. 다른 녀석이야. 근데 우리가 그냥 써질 때 얘를 x축으로 3만큼 옮겼어요. 식으로 들어갈 땐 x 빼기 3이다 라고 그냥 기계적으로 중학교 때 외웠던 건데, 사실은 그게 소문자 x 빼기 3이 아니라 새로운 기호인 x 빼기 3이라고 읽어야 돼요. 근데 다 써놓고 봐서 그냥 다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지 않으면 이 대문자를 소문자로 표기하자 라고 그냥 약속한 거예요. 헷갈리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직관적이에요. 그냥 a, b를 x축으로 3만큼 옮겼습니다. a 더하기 3, y축으로 2만큼 옮겼습니다. b 더하기 2. 점의 평행이동은 쉬워. 근데 이거를 도형의 평행이동 확장시켰을 때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들을 하나씩 끌어옮긴 거야. 점들의 평행이동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x, y를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그 대문자 x가 x 더하기 a, 대문자 y가 y 더하기 b. 근데 이거를 오리지널식에서 바깥치기 하듯이 가져와야 되니까 요 스몰 x 자리에 x 빼기 a처럼 표기가 되어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네, 이게 도형의 평행 이동이고, 아마 자취방정식 패턴으로 이해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자취방 패턴으로. 네. 자,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걸로 할게요. 아직은 조금 그냥 쓸 수는 있었는데 왜 그렇게 써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어디 갔어? 뭐 그럴 수 있지. 네,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 뭐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어. 네, 가장 좋지. 네, 괜찮아. 좋은 학교야. 네. 자, 문제로 접근해 볼게요. 페이지 47쪽. 자, 문제 번호 1번. 점의 평행이동 가보겠습니다. 점 A, B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직관적으로 끌어당기면 되니까 A 플러스 2, B 빼기 3으로 이동됐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3, 4가 됐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A 자체가
처음에 마이너스 5였고 이렇게 됐으니까 b 자체가 처음에 7이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 빼기 a는 12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2번 하나 더 해볼게. 자, 평행이동에 의해서 x, y라는 점이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6이라는 점으로 평행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2,a가 어떻게 옮겨지냐? 2 더하기 1, a 마이너스 6으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평행이동된 점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2에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a 마이너스 6은 a는 5라는 점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점의 평행이동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7번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고등학교에서 그 도형을 읽을 때 어떻게 읽기로 했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읽기로 했습니까? 여기 볼게요. 지금 문제가 삼각형 OAB라고 읽었을 때 당연히 O는 0,0이겠죠. 문제에서 A가 4,0이라고 되어 있고 B를 A,B라고 뒀는데 0,0은 여기에 있죠. 그럼 4,0은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은 삼각형 OAB니까 삼각형 OAB가 어디 있어야 돼? 이상한 데 있으면 안 되지. 어디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기하적인 해석은 자연스럽게 느껴야 돼.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이래요? 정삼각형이래. 그럼 오리지널 B가 사실은 알려준 거야. 오리지널 B. 몇 컴마 몇이라고? 여기 일단 가운데겠죠? 네. 2, 2 루트 3이라고 알려준 거야. 왜? 여기 몇 도예요? 60도죠.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 배웠습니까? 삼각비도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가 2잖아. 여기가 4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2 루트 3이겠죠. 그래서 B라는 좌표값이 2, 2 루트 3이다라가 사실 문제에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랬을 때 그래서 A 더하기 B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N을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요 점을 평행이동에 의해서 옮겨놨더니 요 점이 D-라는 녀석으로 5, 4루트 3만큼 옮겨졌습니다.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루트 3만큼 평행이동 됐습니다. 라고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N이다 라고 체크해서 답을 쓰면 되는 거야. 확인할 수 있겠어?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더하기 빼기 연산을 배우는 파트예요? 아니면은 도형의 방정식, 즉 기하적인 해석이 동반된 어떤 수식을 배우는 거예요? 기하적인 해석이 동반된 수식을 배우는 파트야. 여기서 정삼각형이다라는 단어가 주는 힘을 못 알아들으면 식이 조금 지저분하게 풀립니다. 그 얘기를 알아들으면 요 B라는 좌표값이 그냥 눈에 써지는 거야. 그러면 요 정도 계산으로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죠. 알겠죠? 물론 저 눈이 없더라도 당장 답을 맞히는 데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게 내신에서는 이런 과정들이 두세 개가 묶여서 나오겠지. 근데 한 과정에서 5초 만에 빠지는 아이랑 한 과정에서 뭐 30초에서 1분이 소요되는 아이랑 전체 정답률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맞히는 시간도 달라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눈을 좀 키워봐야 돼. 알겠죠? 쉬운 문제라고 막 계산을 해도 나왔습니다. 이거 맞췄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더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 가볼게. 직선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는 어떤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한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합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죠. 즉 원의 중심이 몇 컴마 몇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5, 2라고 써 있고 반지름의 길이는 4라고 표현되는 어떤 원이죠. 근데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얘기는 중심만 치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어떤 직선인데 중심만 치고 들어가면 넓이를 항상 2등분하니까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지름의 양끝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하면 안 돼. 직선이니까 중심만 치고 들어가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도형의 평행이동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a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리고 y라는 문자 대신에 y 플러스 a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평행이동된 도형이 마 5, 2라고 하는 중심을 들어간다. 그래서 x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고 y에 2를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산을 뺄게요. 좀 쉬우니까. 네. 그래서 도형을 평행이동했대. x축으로 3만큼 옮겼다. x 빼기 3이 들어가는 거.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옮겨졌다. y 플러스 2를 문자로 바꿔치기 해야 된다는 거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만 알고 있으면 내용 자체가 다 편하게 풀리는 거죠. 상이 없네. 12번 하나 체크해 볼게요. 12번. 자, 문제를 보니까 점 마이너스 2,1을 점 마이너스 6,5로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사,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시킨다.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 2x 빼기 5y 빼기 3은 0을 평행이동시키세요 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니까 x라는 문자 대신에 x 플러스 4를 집어넣고 y축으로 4만큼 옮기니까 y라는 문자 대신에 y 빼기 4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 x 자리에 x라는 문자 대신에 x 더하기 4, y라는 문자 대신에 y 빼기 4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괜찮지? 그래서 2 가로 열고 x 플러스 4 빼기 5 y 빼기 4 빼기 3은 0이다. 요거 정리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PQ를 구해올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또 도형의 평행 이동이 가끔 가다가 박스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얘기하고 넘어갈게. 알겠지? 우리가 어떤 도형이 f의 x, y는 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도형은 x라고 하는 미지수와 y라고 하는 미지수로 꾸며져 있는 어떤 형태일 것이다. 2x 빼기 5y 빼기 3는 0,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는 0이라고 표현되는 도형,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 두 개를 가지고 는 0이라고 표현되는 어떤 식 도형을 뜻한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f의 x, y는 0이라고 써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도형을 나타내는 어떤 식이다. 함수 표현은 아닌 거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합시다. 근데 이 도형이라는 건 이런 특정한 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특정한 점들의 모임. 그래서 이 점을 그냥 x, y라고 따올게. 그 다음에 내가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 전체가 이렇게 옮겨졌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옮겨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를 잠깐 끊어봐. 이 노란색 도형도 어쨌든 앞에 있는 오리지널한 도형, 하얀색 도형을 따라가고 있겠지만 어쨌든 문자가 두 개가 소용되는 어떤 도형이겠죠. 그 녀석을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로 표현되는 어떤 도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x랑 y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x 플러스 a,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y라는 점을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y 플러스 b라는 점으로 옮겨졌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때요? 사실은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x라고 하는 녀석은 x 플러스 a죠. y라고 하는 녀석은 y 플러스 b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이 하얀색 오리지널 도형은 오픈해줬어. 그럼 이제 노란색 평행이동된 도형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이걸 끌어당긴 거니까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겠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 쓰이는 이 스몰 x랑 여기 써있는 이 스몰 x가 똑같은 스몰 x겠죠? 그러니까 바깥치기에서 들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스몰 x 자리에 x 빼기 a를 집어넣으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이 스몰 y 자리에 y 빼기 b가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도형을 평행이동할 때 x축으로 3만큼 옮겼다 x 빼기 3을 집어넣자 라고 했던 게 요런 얘기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죠? 네, 그래서 f의 x 빼기 a, y 빼기 b는 0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 자리에 x 빼기 a를 집어넣고 y 자리에 y 빼기 b를 집어넣자. 알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헷갈리지만 않는다면 대문자 x를 그냥 소문자 x로 표현하자. 그게 일반적인 도형 표현법이니까.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이제 이 과정들이 머릿속에 있어. 근데 이게 자칫 패턴인 거야. 자칫 패턴으로 구한 거야.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어하는 점을 x, y로 두고 무조건 참인식에다가 바깥치기 했다. 그 개념을 해석하면 좋아요. 이게 박스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번은 해봐야 돼.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문제들을 풀 때에는 x축으로 빼기 4만큼 옮겼다. x 플러스 4를 집어넣자. y축으로 4만큼 옮겼다. y 빼기 4를 집어넣자. 바깥치기 하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계산할 때 조금 속도가 나겠죠. 매번 이 생각을 하면서 풀 수는 없으니까. 그치? 한 번은 집어넣어 봐야 돼요. 야, 무턱대고 외우라 하지 않았어. 한 번쯤 보여줬어요. 박스 문제 나왔을 때 놀라면 안 돼. 알겠지? 자, 넘어가서 14번 가볼게. 14번 1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빼기 8y 플러스 24 0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중심이 어디로 갔대? 0,0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때 a, b를 구하십시오. 설마 방금 배웠다고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a를 집어넣고 y라는 문자 대신에 y 빼기 b를 집어넣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원이라는 건 정말 유니크한 점 하나가 존재해요. 그 점이 뭐죠? 중심이죠. 그러니까 원은 중심을 가지고 평행이동 시킨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왜? 아무리 끌어당기고 옮기고 뒤집어놔도 반지름이 바뀌진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반지름은 그대로 갖고 있고 중심만 점의 평행이동으로 푸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표준형으로 바꿔치기를 해야 되겠다. x제곱 플러스 6y 한 칸 띄고 y제곱 빼기 8y는 마이너스 24 이렇게 표현해 놓고 필요한 숫자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은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근데 얘를 평행이동해서 0,0으로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네, 점의 평행이동과 도형의 평행이동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15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15번. 자, 도형 x, y를 내가 x 플러스 6, y 플러스 k로 점의 평행이동을 시켰어. 즉, x축의 방향으로는 6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k만큼 평행이동 시켰습니다.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C1이라고 하는 도형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0x 빼기 4y 플러스 25는 0이라고 하는 도형을 C2로 옮겼습니다. 중심까지의 거리가 10이라고 합니다. 이때 양수 k 값을 구하겠습니다. 원이라는 녀석은 일반형으로는 해석이 조금 힘들어요. 다 뭐로 바꿔치기 하는 게 좋아요? 표준으로 바꿔치기를 해놓고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0x y제곱 빼기 4y는 마이너스 25 쓰고 플러스 25 플러스 4. 그래서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은 4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의 기본 중심은 마이너스 5,2고 반지름은 2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근데 얘를 이 평행이동으로 옮겨놨대.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1,2 더하기 k로 옮겨졌죠.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랬더니 요 길이가 10이 됐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길이 구하는 식 10은 x2-x1의 제곱 y2-y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10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6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양수 k는 88에 64 해가지고 8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라운드야 왜? 아니, 죄송하진 않는데 알람이야? 전화야? 전화? 우와 인기인이네. 야 전화기가 울리는 학생이 있었단 말이야? 좋겠다. 18번 풀어볼게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점의 평행이동은 너무 쉬워서 많이 안 나와. 도형의 평행이동이 나오는데 직선, 원, 그 다음에 포물선 이런 세 가지로 나와. 그러니까 포물선이라는 건 2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러니까 직선은 어쩔 수 없어요. 직선은 그냥 땡기고 그러니까 원은 중심으로 땡기고 그러면 포물선이라고 하는 2차 함수는 뭐로 땡겨요? 꼭지점으로 땡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을 먼저 구해놓는 게 편해요.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어떻게 구해요? 완전제곱식 형태로 변형시키면 되겠죠. 근데 그 연습은 중3 때 많이 시켜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 연습을 시키진 않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자, 20번 가볼게. 가보겠습니다. 포물선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라고 하는 포물선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a, b입니다. 친절하게 설명이 주죠. 포물선은 꼭지점으로 평행이동하세요. 라고 지금 문제 자체가 알려주고 있으니까 우리도 구해보기 위해서 그래서 기존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를 평행이동시킨 건 이렇게 옮겨줄 수 있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 0이다 라고 생각해서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네, 너무 뻔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요. 3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갈게. 23번. 손이 빠르네. 손이 빠른 건 축복이야. 알았어요. 준이는 글씨를 좀 작게 써봐. 공간이 늘 부족하잖아. 지은이 나왔어요? 모르는 것 같진 않아요. 다들. 그래서 숙제할 때 조금 집중해서 풀어봐. 모르는 것 같진 않으니까. 자, 이제 대칭 이동으로 가볼게. 점의 대칭 이동은 좀 편해요. 자, 여기 점 A가 있는데 A, B야. 근데 얘를 X축으로 대칭하면 여기쯤 오겠죠. 그럼 이게 라인을 그대로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X좌표는 A가 되고 Y좌표는 마이너스 B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A, B를 이번엔 Y축으로 대칭하면 여기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A, B.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원점 대칭했다는 얘기는 X축으로 대칭한 다음에 바로 Y축으로 대칭하는 소리야. 즉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원점 대칭이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점 대칭을 얘기하고 있어요. 점 A, B를 X축으로 대칭시켰다 A, 마이너스 B. A, B를 Y축으로 대칭시켰다 마이너스 A, B. 점 A, B를 원점 대칭시켰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만 할게. 아, 그거는 선대칭. 같이 해보자.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Y는 X라는 선이에요. 그 선에 대해서 3,1이라는 점이 있어. 쟤를 대칭시키면 당연히 여기쯤 오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1,3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X랑 Y 자리를 바꾼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알겠지? 네.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 자, 그러면
점의 대칭 이동은 이제 받아들이기 편해요. 점의 대칭 이동은. 자, 그러면은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제 도형의 대칭 이동으로도 가볼게. 잘 그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이게 f x y는 0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떤 도형이야. 내가 얘를 x축으로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 이 하얀색 오리지널 도형을 구성하고 있는 그 어떤 점을 x, y라고 부를 때 이 점 x, y가 점 x 마이너스 y에 찍히겠죠. 그래서 얘가 요런 모양의 x축으로 대칭되어 있는 도형이 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잠깐 생각을 끊어서 이 분홍색 도형도 어쨌든 저쨌든 요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지. 그래요? 그러면 요 점이 x, y라고 부를 수 있겠네. 괜찮습니까? 즉 x는 x예요. y는 마이너스 y예요. 그렇기 때문에 x는 x니까 그대로 쓰면 되지. 그러니까 y가 스몰, 그럼 여기서 스몰 y는 마이너스 대문자 y로 바꿔치기를 하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의 입장에서 fx, 스몰 x는 대문자 x니까, 그리고 스몰 y는 마이너스 y라고 써져요. 즉 어떤 도형을 대칭 이동시킬 때 x축 대칭이면 어떤 부호가 바뀐 거야? y라는 부호만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다. 그럼 반대로 어떤 도형을 y축 대칭을 시켰어. 그럼 무슨 문자의 부호만 바꾸면 돼? x라는 문자의 부호만 바꾸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네. 여기까지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앞에서 쭉 자취를 풀면서 저기 바꿔치기 한다는 개념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받아들이는 데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점대칭 24번 가보겠습니다. 점 P라는 녀석이 6, 마이너스 3이야. 얘를 x축으로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부를 거고, 직선 y는 x로 대칭 이동한 점을 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 삼각형 PQR의 무게중심을 구하세요 라고 되었는데, 자, 우리가 점을 x축 대칭 이동시키면 y값만 바뀌겠죠. 점 6,3을 x축으로 대칭시키면 q라는 점은 6,3으로 바뀌겠죠. 됐어요. 자, 그리고 y는 x라는 점으로 p를 대칭시키면 요걸 r이라고 부를 거고, 그 녀석은 자리를 바꾸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6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x축 대칭하면 y 부호를 바꾸고, y는 x 대칭하면 자리를 바꾸겠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질문, 무게중심을 구하세요. 무게중심은 3분의 다 더하기, 3분의 다 더하기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2 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점의 대칭 이동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잘 하나씩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네. 25번, 27번 두 개 체크해 볼게요. 25번, 27번.
4번이 점 A, B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이 2, 4분면 위에 있대. X축으로 대칭했더니 2, 4분면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최초 A, B는 3, 4분면 위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A 값이 음수고 B 값도 음수인 위치에 가고 있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점은 A, A 더하기 B랑 A, B야. 둘 다 음수라는 게 파악이 되죠. 그럼 더하기에도 음수값이죠. 그리고 곱하니까 양수값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2, 4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즉, 이 2, 4분면 위에 있는 점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 그러니까 2, 4분면에 있는 어떤 점을 Y축으로 대칭 이동하래. 그래요? 그럼 어디에 있어? 1, 4분면에 있죠. 이 1, 4분면에 있는 점을 다시 원점으로 대칭 이동하네. 1, 4분면에 있는 점을 원점으로 대칭 이동하면 어디에 찍혀 있을 것 같아요? 3, 4분면에 찍혀 있겠죠.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결론값은 3, 4분면이다 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네. 그렇죠? 이건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요. 27번도 빠르게 한번 해봅시다. (17번) 포물선 y는 x제곱 빼기 2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때 두 점의 x좌표 값의 곱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녀석 정도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근데 이 녀석과 y는 x에 대해서 어떤 두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느낌상 살짝 그림을 너무 못 그렸지만 여기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점을 x1, 이 점을 x2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들의 특징이 뭐예요? xy가 자리가 바뀌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어떤 점 하나를 딱 잡고 그 녀석을 a, b라고 부를게. 그럼 이게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b, a로 넘어가겠죠. 이 두 개가 다 포물선 위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a, b가 존재한대. b는 a제곱 빼기 2a. 근데 b, a도 존재한대. a는 b제곱 빼기 2b. 괜찮아요? 네, 그러면 집어넣어서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집어넣으면 a는 a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2 a제곱 마이너스 2 a라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네, 그래서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공통수학 1을 다 배우고 왔으니까 3차식, 4차식의 인수분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네, 계산 한번 해보면 a의 4승 마이너스 4 a의 3승 플러스 4 a제곱 마이너스 2 a제곱 플러스 4 a 빼기 a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a로 싹 다 계산문 정리부터 하면 a의 4승 빼기 4 a의 3승 플러스 2 a의 제곱 플러스 3 a는 0이니까 a로 묶으면 a3 빼기 4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 0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어차피 a 하나 빠졌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 0인데 그 0은 없을 것 같아요. 왜? 0,0과 대칭이동이 0,0은 아닐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다. 즉 조립제법에 의해서 1, 마이너스 4, 2, 3 1, 마이너스 1 안되네. 그냥 1인가? 1, 1, 마이너스 3 안되네. 여기 떨어지겠죠?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3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됐지? 네, 그래서 a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b라는 녀석은 3, 3은 9 빼기 왜 값이 이상하게 떨어지죠? 이것도 안되네. 지금 이 3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0이라는 건 요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3이라는 건 요겁니다. 이 두 개 다 안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a-3에 a제곱 빼기 a 빼기 1은 0인데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 녀석이 지금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a라는 값을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빼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여기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는 후보군을 가질 것 같아요. 괜찮지? 근데 여기서 따지고 보면 요 a라는 값 자체가 여기면 또 하나가 뒤집어진 b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복호동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군의 곱이 그러니까 두 좌표의 x좌표 값이 여기서의 두군의 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물어본 게 아니라 곱을 물어본 이유가 마이너스 1을 쓰라고 바로 나온 거죠. 네. 그래서 대칭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0과 계산해서 쉽게 나오는 3은 0,0, 3,3이 돼가지고 요 두 점은 빼야 돼. 요 두 점은 안 돼. 그래서 이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좌표값의 곱을 구하십시오 라고 써있다. 저 조립제법 몰라요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한창 지금 배웠었잖아. 조립제법이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첫 단원에서 가르쳐요. 근데 고3까지 써요. 알겠지? 그러니까는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30번으로 가볼게요. 직선 y는 ax 플러스 1 이 녀석을 x축으로 대칭 이동한 후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쓰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y는 ax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y는 x 대칭 이동하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x라는 문자와 y라는 문자를 바꿔치기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y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이 y라는 문자 대신에
x라는 문자 이 두 개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써져? 마이너스 x는 ay 플러스 1 이렇게 써지면 돼요. 괜찮습니까? 이래 놓고 표기법상의 이유로 y는 하고 쓰면 돼요. 표기법상의 이유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다. 알겠지? 근데 얘가 몇 컴마 며칠 지난대요? 3,1을 지난다. 그래서 이제 3,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1은 a분의 마이너스 4. 그래서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4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도형을 x축 대칭 y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y로 바꿔칭인다. 도형을 y축 대칭 x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x로 바꿔치기 한다. 도형을 원점 대칭한다. x, y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인다. 도형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오, 뭐라는 거야? 여기 그 뭐냐 이거 그레이 박스라고 해야 되냐? 무슨 박스라고 해야 되냐 이거? 유형 6 위에 있는 거 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할 때 몰라가지고 살짝 내가 위를 보고 풀었다? 오케이. 근데 보고 풀었으면 외워야지.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 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고 풀었으면 다 머릿속에 있는 거고 숙제를 하는데 뭐 위에 거 살짝 봤어. 그럼 머릿속에 없는 거잖아. 그럼 문제는 그 보고 풀어도 상관없지만 그 봤으면 그걸 어떻게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죠. 알겠죠? 내가 아는 지인이 저 충청도에서 학원업을 하고 있거든. 원래는 이 옆에 있었는데 거기 결혼하고 이사 갔어. 충청도에 있대. 홍성 쪽에서 학원을 한대. 근데 거기 학원 가서 이렇게 놀러 가서 봤더니 이런 셀을 푸는데 이걸 다 지워놔. 다 이렇게 지우더라고. 화이트로. 왜 다 지워요? 보지 말라고 해도 다 보고 푼다고. 그 다음 물어보면 다 틀린다고. 분명히 숙제할 때 맞췄대. 그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복사해서 시험을 보니까 못 푼대. 그래서 물어보니까 보고 풀었대. 외워요. 일단 수학은 외우고 시작하는 거야. 안 외우면 못 풀어. 기본 문제는 싹 다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변형되는 문제들이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구구단을 못 외웠는데 곱하기를 어떻게 풀어? 곱하기의 개념을 이해했다고 곱하기 문제를 다 맞출 수는 없잖아. 딱 구구단 정도 외우고 들어가야 곱하기가 풀린다. 기본적인 유형들은 다 머릿속에 있어야 응용되는 문제들이 풀린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야. 근데 기출문제만 매번 풀었다고 해서 만점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 한 문제를 맞히려고 또 거기서 또 고민을 하는 거죠. 너무 문제가 계속 같은 것만 돌아서 네, 그래도 안 풀면 안 되니까 대표 문제 몇 개 더 풀어볼게요. 35번 가볼게. 35번 원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은 8 y는 x의 대칭 이동을 하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때 두 점 사이에 거리를 뭔 점? 원을 y는 x 대칭 이동을 x축과 만나는 두 점. 네. 그래요. 자, 지금 중심이 몇 컴마 몇에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중심이 마이너스 2,5에 있고요. 반지름이 얼마예요? 반지름이 2루트이니까 얘가 x축과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그치? 근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시켰대. 그럼 당연히 지금 마이너스 2,5가 어디로 당겨졌어? 5,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당겨졌죠. 그래서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이 이렇게 그려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질문 받은 건 요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질문 받았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근데 이게 원이니까 이 지금 내가 그린 하얀색 삼각형이 무조건 이등변이죠. 이등변 삼각형의 가장 큰 특징은 뭐야? 바닥을 수직 이등분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길이는 좀 크게 그릴게. 요 길이는 무조건 반지름이죠. 그래서 2루트 2가 될 거예요. x축까지의 길이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학교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8-4 여기가 2라고 그리면 되겠네. 그럼 수직 2등분이니까 여기도 2가 되겠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길이는 얼마예요? 4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 그대로 따라갔고 기하적으로 한번 그려놓으니까 해석하는 거 불편하지 않았어요. 39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39번 같이 해볼게. 39번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8이다. 중심이 몇 컴마 몇이에요? 중심이 2,2죠. 그러니까 중심이 2,2니까 여기쯤 있을 거야. 그래요? 그 반지름이 얼마예요? 2루트니까 원점을 치고 들어가게 그려야죠.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2구, 여기가 2구, 여기가 2루트이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이 여기를 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면은 x축과 y축이 지름선에서 잘려요. 괜찮아? 이렇게까지 그려져야 돼. 이 상태가 그려져야 돼요. 그 다음에 x가 양수인 부분과 y가 양수인 부분, 즉 1사분면만 살리래.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해됐어? 이거를 x축, y축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모양이 이거가 4개가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에 곱하기 4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갈게. 이 색칠된 노란색 넓이를 S1이라고 부를 거고 요 삼각형을 S2라고 부를게 라고 했을 때 S1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2루트 2라고. 즉 2루트 2의 제곱 파이야. 근데 그게 반원이 4개 있다는 얘기는 원이 2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래서 16파이야. 됐어요? 자, 그리고 S2는 지금 요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1대 1대 루트 2죠. 루트 2라는 개념은 지름 개념이잖아. 그래서 반지름이 2루트 2니까 지름이 4루트 2죠. 그러니까 1대 1대가 4란 얘기죠. 그럼 삼각형의 넓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8이네. 근데 8이 총 몇 개 있어 얘는? 4개 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전체 넓이는 16파이 더하기 32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 노력할 필요는 없죠. 어차피 이 넓이의 4배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사분면에는 원만 정확하게 표현한 다음에 필요한 정보를 캐치해서 그거를 답에 맞게 재구성해서 풀면 되겠다. 그런 그림 그려져 있으면 시간이 오버된 거라고. 그림 그린다고 노력하겠지. 왜 그런 그림.
다 저 그림이 그려졌구나. 물론 해석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겠지만 딱 봐도 이거의 4배다. 괜찮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구하는 게 이 목표였을 거예요. 네. 잠깐 쉬었다 진행을 할게요. 자, 지금이 20분 조금 더 지났습니다. 약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타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40번 가볼게요. 자, 포물선 y가 x제곱 플러스 4ax 빼기 1을 y축으로 대칭 이동한 포물선이 y는 마이너스 x 빼기 3 위에 있을 때 양수 a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이죠. 자, y축 대칭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했죠?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겠다. 즉 y는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x 빼기 1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4ax 빼기 1이니까 x제곱 빼기 4a x 플러스 4a 제곱 빼기 4a 제곱 빼기 1 그래서 x 마이너스 2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빼기 1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꼭지점이 2a, 마이너스 4a의 제곱 빼기 1이다. 이 녀석이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a 제곱 빼기 1은 마이너스 2a 빼기 3이다. 한쪽으로 넘기면 4a 제곱 마이너스 2a 빼기 2는 0이다. 저 식을 만족하면 되겠지? 최종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 양수 a를 구하십시오. 계산해야 되네. 2, 1, 1,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양수 a 값은 1이겠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형 9번으로 넘어갈게. 계속 똑같은 문제 반복하고 있으니까 44번 가보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4,2를 지나는 직선 L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후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기울기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직선은 지나는 점과 기울기로 구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최초 문제를 받기 전에 직선이 y는 m 가로 열고 x 플러스 4 플러스 1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어. 근데 이 녀석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산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2 y라는 문자 대신에 y 플러스 3으로 바꿔치기 하면 되겠다. 그래서 본식이 y 플러스 3은 m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1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y축 대칭을 하세요.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로만 바꿔치기 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스텝대로 따라간 거야. 정리를 안 했을 뿐이지. 그랬더니 얘가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러면은 요렇게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는 m 가로 열고 마이너스 3 빼기 2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1만 남겠죠. 거기에 플러스 1이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초 기울기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죠. 그냥 도형을 평행이동, 대칭이동 따라가면 되니까 했던 거 그대로 스텝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볼게요.
자, 유형 10번에 별표 쳐요. 유형 10번에 별표 치고 이게 시험 문제야. 이걸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했을 때 이 녀석이 어떤 모양으로 점쳐지는가 라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근데 여태까지 썼던 스킬을 그대로 쓸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요 녀석이 본격적으로 쓰입니다. 똑같아요. 자, 내가 X축으로 3만큼 옮겼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죠?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3을 쓰겠다. 괜찮죠? 이거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Y축 대칭을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X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X로 쓰겠다.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요걸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50번 가볼게. 50번 좀 지우고 할까요? 50번 F에 XY는 0이다라는 그림이 지금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책에서 나온 걸로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얘를 내가 F에 컴마 0으로 평행이동 시켰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켰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는가? 그러면은 스텝을 좀 만들어내야 돼. 여기서 여기로 보내는 과정을 하나씩 좀 따져봐야 돼요. 하나씩. 그러면 첫 번째 제로 세팅 0. 여기서 하나씩 만들어 볼게. 첫 번째 x라는 문자 대신에 x 빼기 1이 써있죠. 그럼 저건 어떻게 돼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스텝이 뭐가 돼요? f의 x-1, y는 0이죠. 그 다음에 뭐가 됐어? y라는 문자 대신에 뭐가 써졌어? 마이너스 y가 써졌지. 그 얘기는 x축 대칭이 진행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축 대칭을 진행했으니까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썼구나. 이게 스텝이 이루어져야 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세팅값이 2랑 4로 바뀌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녀석을 무슨 축 대칭했어? x축 대칭했어.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밑으로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남겠네. 그럼 1이 마이너스 1로 가고 4가 마이너스 4로 가겠죠. 그래서 그림이 요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림을 찾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5번이 되겠죠. 네. 하나만 더 해볼게요. 51번도 해볼게. 51번 함수 도형 fx는 0 이라는 도형이 그림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1, 1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얘가 1-y, 마이너스 x는 0이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딱 봤을 때 x랑 y 자리가 일단은 어떻게든지 바뀌어 있죠. x랑 y 자리가 일단 바뀌어 있지. 그럼 이제 뭐가 되어 있다는 거야? 일단 y는 x 대칭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 자리를 바꿨으니까 x라는 문자 대신에 y를 썼고 y라는 문자 대신에 x를 썼잖아. 그러니까 이건 일단 y는 x 대칭이 한번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맨 먼저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자리는 바꿔놓고 시작하는 게 편해. 오케이? 그래서 f의 x, y는 0인데 내가 이거를 만들어 갈 거야.
근데 뭔가 x의 위치랑 y의 위치가 일단 바뀌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는 건 y는 x 대칭이야. y는 x 대칭을 하면 일단 식이 y, x는 0으로 바뀌어요. 여기서부터 따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썼죠. 이건 어떤 대칭을 했다는 얘기예요? y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썼어. 아, x라는 문자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썼어. 무슨 아이고. 네, y축 대칭이 2분의 1인데 그걸 쓰면 어떡하냐. 나 때문이라고? x를 마이너스 x로 쓰고 싶잖아. 그러니까 무슨 축 대칭인 거야? x라는 문자를 마이너스 x로 쓰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그래서 y축 대칭. 그러면은 f의 y 마이너스 x까지 갔어요. 여기서 팁을 줄게요. 팁. 자, 이게 1 빼기 y인데 얘를 1 플러스 y라고 놓고 x축 대칭을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y를 y 플러스 1로 바꾸는 게 먼저가 되겠네.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하면 될 거니까. 괜찮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1 빼기 y를 한 번에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 한 번에 만들려고 힘드니까 1 플러스 y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x축 대칭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세 번째는 y를 1 플러스 y, 즉 y 플러스 1로 만들면 좋겠어요. y 플러스 1로 만든다는 얘기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그래서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그러면 f의 y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됐으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요 y라는 문자가 마이너스 y로 바뀌었죠. y라는 문자만 마이너스 y로 바꿔치기 하려면 x축 대칭을 진행하면 되겠다. 그래서 네 번째로 진행되는 게 x축이다. 그래서 f의 마이너스 y 플러스 1, 마이너스 x는 0이다를 만들어냈다. 뭐 이거 자리 정도 바꾸는 거야.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를 요 스텝으로 하나씩 따라가면 돼요. 첫 번째, 기존의 세팅 값에서 y는 대칭을 해도 일단 그대로 나오겠죠. 첫 번째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y축으로 대칭시켰어. 그러면 얘가 요렇게 넘어왔죠. 그치? 저 넘어간 녀석을 y축으로 한 칸 내려. 그럼 요 모양이 됐죠. 그렇죠? 그 녀석을 x축으로 다시 대칭시켜. 요렇게 마무리를 시키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몇 번이에요? 4번으로 그리면 되겠다.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이 유형을 볼 때 x랑 y의 위치가 일단 바뀌냐 안 바뀌냐를 먼저 봐. 뭐 부호가 붙든 안 붙든 그건 상관하지 않아. x가 들어가 있는 건 앞쪽이고 y가 들어가 있는 건 뒤쪽이죠. 이 녀석이 어떻게 된 건 몰라. 그냥 그 위치 값이 좀 바뀌어 버렸죠. 그럼 첫 번째로 진행해야 되는 건 y는 x를 바꿔놓고 시작해. 아예 위치를 바꿔놓고 시작해. 그게 첫 번째야. 그리고 1 빼기 y 같은 거 1 빼기 y면 1 더하기 y를 먼저 만들어 놓고 y라는 문자의 부호만 바꾸는 거를 그 뒤에 붙여놓으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중요해요. 이거 무조건 한 문제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52번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52번으로 체크할게요. 54번 가볼게요. 54번 1 x제곱 플러스 y제곱 빼기
8x 플러스 12 0 2 점 1,마삼에 대해서 대칭, 이거 점대칭인데 원은 도형의 대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점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있는 원이란 녀석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y제곱 이렇게 써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몇 컴마면 4,0 반지름이 2인 원이다. 그래서 요 4,0이라는 중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래프적으로 중심 4,0이라는 점이 있어요. 근데 이 점이 1,마삼이라는 점에 대해서 1,마삼 1,마삼이라는 점으로 대칭 이동을 시켰대요. 너무 밑으로 그렸네. 중심 4,0이 대칭점 1,마삼에 의해서 대칭됐습니다. 그럼 여기쯤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즉 점의 점대칭을 의미하는 거야. 4,0이라는 점의 점대칭 얘는 중점이다로 생각해요. 중점이다. 왜? 길이 값이 무조건 어때요?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4,0과 어떤 변화된 값 a, b의 중점이 대칭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의 점대칭은 길이가 같다 is 중점이다로 생각하면 돼요. 중점이다. 그래서 중점이 되려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중점이 되기 위해선 마이너스 6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과 4,0의 중점이 대칭점 1,마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점의 점대칭은 뭐로 푼다고요? 중점으로 풀겠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변화된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아무리 옮긴다고 반지름이 바뀌진 않죠. 그래서 반지름은 2.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점의 점대칭은 어떻게 푼다고요? 중점 개념으로 접근하겠다. 56번으로 체크해 볼게요. 56번. 그럼 아까 볼게요. 자, 점의 점대칭은 어떻게 푼다고요? 중점으로 푼다 그랬어. 이번에 지금 넘겨서 유형 12번은 점의 선대칭이야. 내가 여기 문제에 알려져 있는 뭐 1,4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이 어떤 직선 뭐 x-y 플러스 3은 0이다라는 점의 선에 의해서 대칭됐습니다. 요 점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는 아까 거는 점의 점대칭이죠. 풀이가 뭐라고 했어요? 중점. 그럼 점의 선대칭은 어쨌든 이 길이는 같겠죠. 그럼 중점 개념이 들어가지. 그러면서 90도라고. 머릿속으로 기억할 때 점의 점대칭은 중점 개념으로 푼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점의 선대칭은 중점의 90도다. 중점의 수직이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중점 개념이 들어가면 요 점이라는 거는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4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가 요 직선 위에 있죠. 집어넣으면 식 하나가 나오겠지. 그래서 집어넣으면 2분의 a 플러스 1 빼기 2분의
b 더하기 4 플러스 3은 0. 즉 식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야.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겠어? 90도니까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1-a분의 4-b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식이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와요. 그래서 문자가 몇 개 필요해? 2개. 식이 2개. 연립해서 a랑 b를 각각 구해낼 수 있겠다. 요게 점의 선대칭 개념입니다. 같이 나와요. 점의 점대칭 어떻게 푼다고요? 중점 개념으로 푼다. 점의 선대칭 어떻게 풀어요? 중점의 90도 개념으로 풀겠다. 괜찮죠?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지 식이 써지고 그래야지 계산이 풀리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계산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점의 선대칭 어떻게 풀어요? 아, 중점의 90도요. 이게 탁 나와야 돼. 그래야지 식이 써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이 되는 거지. 계산 자체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오케이? 점의 점대칭 어떻게 풀어요? 중점 개념으로 풀겠다. 점의 선대칭 어떻게 풀어요? 중점의 90도로 풀겠다. 이게 이미지화 돼가지고 머릿속에 잡히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 문제를 확인해 볼게. 자, 58번 가보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3,7가 점 5,3이라는 두 점은 직선 y는 ax 플러스 b에 의해서 대칭되어 있다. 점 5,3과 점 마이너스 3,7이 선에 대해서 대칭되어 있다. 점의 선대칭 개념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풀이가 뭐라고요? 중점의 90도라고. 즉, 자, 평균점이 얼마예요? 1,5. 1,5가 이 안에 있죠. 그래서 1,5가 성립합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a죠.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요? 90도니까 마이너스 a분의 1 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x2-x1분의 y2-y1이라고 하는 기울기는 90도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계산을 예쁘게 하면 8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a 값이 얼마? 2. b 값이 얼마? 3. a 값은 2. b 값은 얼마? 3. 이라고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냥 들어가 있으면 돼. 중점의 90도 라는 개념만 들어가 있으면 점의 선대칭까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13번. 유형 13번에 별표 치고요. 네. 자, A라는 점이 1,4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리고 X축 위에 어떤 점이 이렇게 있대요. X축 위에 어떤 점이 이렇게 있대. 그리고 B라는 점이 5,1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AP 더하기 BP라는 길이의 최소를 구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궁금한 게 점 P가 아니라 AP랑 BP의 최소값을 구하래. 근데 P라는 녀석은 X축을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대. 만약에 P가 여기쯤 있으면 엄청 길겠죠. P가 여기 있으면 더 길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이 BP의 길이랑 P라는 점을 X축으로 대칭시킨 5,-1까지의 길이랑 어때요? 똑같죠? 그 얘기는 AP랑 BP의 합이나
AP랑 B-P의 합이는 어때요? 똑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 P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가장 짧은 길이를 찾으면 되겠네. 그 길이는 스트레이트 길이에요. P가 저기 위치하고 있을 때 AP, BP의 최소가 된다. 즉 직선으로 만들면 된다 라고 해결할 수 있겠죠.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가볼게. 64번 64 X축 Y축 있었을 때 자, A라는 점이 3,6이고요 Y축 위에 점 P, X축 위에 점 Q, 그리고 B라는 점 5,2로 돌아오는 요 직선의 길이의 합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의 합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해오란 얘기죠. 근데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고정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길이랑 A 다시 마이너스 3,6과 이 길이랑 어때요? 똑같지? 그럼 요거를 살짝 지워도 상관없겠네. 괜찮아요? 자, 그리고 QB의 길이랑 B-라고 하는 5, 마이너스 2까지의 길이랑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나는 A, P, P, Q, Q, B를 구할 건데 A-P, P, Q, Q-, Q, B-를 구해도 상관이 없겠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P랑 Q는 움직일 수 있어. 최소값을 향해서. 그럼 당연히 스트레이트로 그었을 때의 길이값이 되겠죠. P를 여기로 옮겨 내려가고 Q를 여기 위치하고 있을 때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때가 이 전체 길이의 최소값이 되겠다. 즉 직선으로 만들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걸 만약에 우리가 근데 기말 중간고사 범위잖아. 그럼 이게 1단원에서 배웠던 그 이거랑 헷갈려. 뭐랑 헷갈리냐면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랑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 두 개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AP 더하기 BP 방금 배운 건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직선화 시키겠다.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직선화 시키겠다. 로 빠져나가는 문제고 이 녀석은 뭐 풀면 돼요? 중선으로 풀면 돼요. 중선 개념으로 풀겠다. 두 개가 물어보는 게 달라요. 근데 이게 같은 시험 범위야. 2학기 중간고사에 같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이거 선생님 아까 2점 어쩌고 했을 때 최소값 구하니까 중선 하려며요. 그건 이걸 질문한 거고 자꾸 막 직선으로 필라 그래.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 두 개가 다른 질문이야. 알겠지? 상황이 똑같이 그려지더라도 이건 다른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알겠죠? 이렇게 직선화 시키는 거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아니죠. 이건 어렵지 않아. 내가 그래도 나름 14년, 15년 가리키면서 지도하면서 이렇게 직선으로 펴가지고 직선으로 만들면 돼 라는 개념은 학생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가끔 틀리는 애들은 이걸 X축으로 넘겨야 되는데 Y축으로 넘겨가지고 자꾸 풀라 그러는 애들이 가끔 나오긴 해. 그래서 가운데로 지나가면 되잖아요. 이런 상상 속으로 문제를 풀는 애들이 가끔 나오긴 하지만 그런 애들을 빼고는 요 유형은 잘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만 체크할게요. 67번 68번 두 문제를 체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 펴져? 잘 펴져요? 네.
얘들아, A, B, C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요 길이랑 똑같은 걸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그건 이 길이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넘기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y는 x 대칭.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 길이랑 똑같은 게, 미안해. 이게 지금 x축에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길이랑 똑같은 게 이 길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A, B, C로 돌아가는 이 삼각형의 둘레를 이렇게 구해도 무방하겠죠. 그래? 그럼 이제 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가면 돼?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라는 점을 Y는 X 대칭한 점, A라는 점을 X축으로 대칭한 점의 스트레이트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 원하는 답을 쉽게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